안녕하세요. 리논 컨설팅 컨설턴트 장유진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심리학을 활용한 공부 팁 시리즈 그 첫 번째,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를 활용한 자기관리 방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화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학습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고 이걸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과제와 함께 내용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조건화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세뇌당했다 라고 표현하죠. 조건화가 그 세뇌와 꽤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조건화는 크게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로 나누어집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아주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들은 보통 밥을 보면 침을 흘립니다. 밥을 먹고자 하는, 그래서 살고자 하는 본능 때문이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반응하게 만드는 자극을 무조건 자극, 어쩔 수 없이 해당 자극만 보면 나오는 그 자동적인 반응을 무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강아지에게 있어서 밥은 침을 흘리는 행동을 만드는 무조건 자극이고 침을 흘리는 행동은 밥을 봤을 때 나오는 자동적인 무조건 반응인 셈이죠. 이번에는 종을 보여줘 봤습니다. 이 개는 이 종을 난생 처음 봤어요. 당연히 아무 기분이 들지 않겠죠. 이렇게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는 자극을 중립적 자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종을 보여주고 난 뒤에 밥을 보여주고 밥을 본 강아지는 침을 흘리고 또 종을 보여주고 난 뒤에 밥을 보여주고 또 침을 흘리고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는 어느새 종만 봐도 침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종이 곧 밥을 알리는 신호가 된 셈이니까요. 밥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침을 흘리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 반복된다면 종소리 뒤에 밥이 나오지 않더라도 개는 한동안 종만 봐도 침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제 종이 울려도 밥이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하고 멈추기야 하겠지만요. 결국 이 종은 처음과 같이 중립적인 자극이 아닙니다. 예전과 다르게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무조건 자극이 아님에도 무조건 반응과 같은 것을 이끌어내는 이 자극은 조건화되었다라고 부르고 이젠 이 자극을 조건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건 자극에 의해 나온 반응은 조건 반응이고요. 결국 이 개에게 있어 종은 조건 자극이 되었고 침을 흘린다는 조건 반응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고전적 조건화는 어떤 무조건 자극을 이전에 중립적, 즉 아무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하던 자극과 계속 짝지음으로써 중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건 자극으로 조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 없던 것이 의미 있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학습을 꽤나 간단하게 잘 설명한 개념이지만 당연히 한계는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화의 한계 중 하나는 완전한 중립적 자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까 종을 편의상 중립적 자극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종을 난생 처음 본 개라고 해도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개라면 종소리를 듣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죠. 이걸 완전한 중립적 자극이라 부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상당히 똑똑해서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하기도 합니다. 종이 울리면 밥을 주니까 내가 종을 울려서 밥을 받아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좋아하는 건 하고 싶고 싫어하는 건 피하고 싶은 건 모두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계속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피하도록 학습하는 것을 조작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조작적 조건화에 의한 행동은 이 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정적이라는 말이 긍정적이란 뜻이 아니라 플러스, 즉 주어진다는 뜻이고 부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즉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강화가 긍정적이고 처벌이 부정적인 건데요. 앞서 말했듯 우리는 좋은 건 계속하려 하고 싫은 건 피하려 하니까요. 이런 걸 바탕으로 표를 다시 보자면 긍정적인 걸 주어서 그 행동을 더 하게 만드는 것은 정적 강화, 싫은 걸 제거해서 피하게 해주는 건 부적 강화라 합니다. 좋은 걸 주고
싫은 걸 제거하면 당연히 더 하고 싶어지겠죠. 강화는 이렇듯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싫은 걸 주는 정적 처벌이나 좋은 걸 제거하는 부적 처벌은 모두 처벌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예시로 이어볼까요? 우리는 왜 알람 소리에 깰까요? 사실 어떤 요소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설명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왜 알람을 끄고 일어나는지를 집중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알람을 끄지 않으면 우리는 소음이라는 그 싫은 걸 계속 견뎌야 합니다. 결국 알람을 끄는 것은 싫은 것, 그 소음을 제거하는 행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람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 알람을 끄는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행동을 계속하니 강화, 그 중에서도 싫은 것을 제거했으니 부적, 즉 부적 강화로 설명할 수 있죠. 저는 알람 끄고 그냥 자는데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그 알람을 끄는 건 깨는데 충분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끄는 과정을 어렵게 하면 되겠죠. 퀴즈를 맞춰야지 이 알람이 꺼진다거나 아니면 알람 시계 자체를 굉장히 멀리 둔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냥 끄고 바로 자버리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저는 그냥 알람 안 끄고 그냥 자버리는데요. 그 알람이 충분히 싫은 자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싫은 자극을 만들어야겠죠? 가령 누나한테 내가 이 시간에 안 일어나면 내 얼굴에 물을 뿌려줘 라고 한 다음에 그 시간에 안 일어나면 누나가 물을 뿌릴 테고 그게 너무 싫어서 나는 물을 뿌리기 전에 일어나게 되겠죠. 아니면 내가 너무 싫어하는 노래로 알람을 설정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자극을 바르게 활용했느냐입니다. 이걸 학습에 적용해 볼까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책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책은 중립적 자극이죠. 네, 맞아요. 사실 그렇게 중립적이진 않겠죠.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중립적이라고 해봅시다. 고전적 조건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면 나의 무조건 반응, 즉 좋은 기분을 이끌어내는 무조건 자극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될 수 있겠죠. 책을 보고 난 뒤 바로 좋아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겠죠. 하지만 이걸 반복하다 보면 책을 보는 행위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기 전 시그널이 되면서 책을 보면 자동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의 느낌인 좋은 기분이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조건화되면서 책은 좋은 기분을 이끌어내는 조건 자극이 되는 셈이죠.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 조작적 조건화를 통한 해결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책 보기도 싫을 정도로 공부를 하기 싫은 상황에서 내가 정한 공부량을 달성했을 때에만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먹을 수 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럼 나는 초콜릿을 먹을 유일한 기회인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죠? 이건 정적 강화를 이용한 예입니다. 좋은 걸 제거하는 부적 처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공부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만큼, 즉 내가 10개를 정했는데 이 중에 5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휴대폰 사용 시간을 1시간씩 줄인다. 내가 5개 못했으니까 5시간이 줄겠죠. 나는 이 좋아하는 걸 뺏기지 않기 위해 정한 공부량을 달성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빈도수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처벌의 빈도, 주기, 성격 또는 강화의 빈도, 주기, 성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르겠어 하고 자신이 자신에게 주기로 한 처벌 및 강화를 아무 때나 줘버리면 이건 소용이 없겠죠? 이게 바로 자기 통제 및 자기 관리가 중요한 이유이며 우리가 기상 스터디, 친구와 내기 등 타인의 힘을 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를 하나 내드리려 합니다. 우선 내가 고치거나 만들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배운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를 활용하여 달성하기 위한 나만의 학습 계획을 세워보세요. 앞서 설명드렸듯 내가 그 습관을 위해 어떤 반응과 자극을 이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공부에 대한 위기의식이 안 생기는 게 문제다. 나는 공부 자체에 대한 의지가 안 생긴다. 이런 걸 문제로 잡고 이를 고치고 싶다고 가정한다면 물론 여러분의 과제는 이 예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불안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흑역사가 담긴 일기장만 봐도 나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하고 일장을 보는 걸 반복해서 공부만 봐도 그 불안감이 저절로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엉터리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좀 더 목표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짜 주셔야지 내가 자기 관리할 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또 나에게 있어 어떤 보상, 처벌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효과적인지를 확인하시면 학습 계획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자기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자기 관리를 위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기를 바라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논 컨설팅 컨설턴트 장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